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는 유로랑 가족입니다. 저희가 치앙마이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1년 동안은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우리는 덜 정리된 한국 생활을 정리하느라 또 구석구석 여행하듯 돌아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2년 차부터는 사실상 치앙마이가 슬슬 심심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태국에서 살기로 마음 먹었을 당시에는 한 달에 월세 50에서 60 정도면 조그맣게 수영장 딸린 동남아스러운 2층 집에 살 수 있을 거라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와서 집을 구하며 다녀보니 50에서 60만 원으로는 정말 작은 콘도나 오래된 무반밖에는 없더라고요. 치앙마이의 물가도 생각보다 싸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점점 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인 듯 합니다. 우리 가족이 1년간 생활했던 곳은 콘도였습니다. 현재는 태국어로 무반이라고 불리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반에 살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한 후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또는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께서 거주지를 선택해야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elcome to my house. 집이 개판이죠? 먼저 저희가 집을 선택할 때 고려했던 것이 아이들 학교와의 거리, 부엌의 크기, 그리고 집의 나이였습니다. 집의 나이라고 하니 조금 이상하지만 실제로 태국에서는 관리가 안 된 집들을 보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나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첫 입주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상한 건 첫 입주인 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에 물이 샌 흔적들이나 구석구석 부서진 곳들이 있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수를 하면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한국 집들의 퀄리티를 생각하고 집을 찾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집이 무너지거나 비가 줄줄 새지는 않겠구나 정도의 기준으로 집을 찾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태국의 대부분의 무반들은 1층에는 거실과 부엌, 그리고 2층은 방으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집들은 주방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많은 생활을 하는 곳을 1층에 두고 기온이 낮아지는 밤 시간대에 2층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배치한 듯합니다. 저희 집도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에는 큰 방과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올해 치앙마이에 5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태국 집들이 1층에는 많은 귀중품이나 가구를 두지 않기에 그나마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짐작해봅니다. 이번 홍수로 도로에는 보트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무반 단지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홍수를 겪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쌍캄팽이라는 지역으로 태국말로 싼이라는 것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저찌 운이 좋게 이번 홍수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우기가 존재하는 동남아이기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무반에 살 계획 중이시라면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반으로 이사 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집안 구석구석에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콘도에서 생활할 때도 휴지를 변기에 넣고 내렸기 때문에 무반에서도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변기에 화장지를 넣으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3곳의 변기가 한 번에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2층 화장실 2개를 처리하고 1층에 있는 변기를 처리하려고 내려오는데
1층 변기가 역류해서 거실이 물바다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고 보니 태국은 집 주인들이 집을 지을 때 배수관의 품질과 크기 등 모든 옵션을 주머니 사정에 맞춰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수압을 확인했었는데 배수관의 크기가 문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겪고 나서 수리를 한 이후에는 늘 조심하고 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며 살고 있답니다. 도마뱀 얘기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도마뱀 퇴치제를 창문 틀마다 발라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마뱀이 아예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구멍은 다 막았지만 또 어딘가에서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며칠 전 도마뱀은 귀여울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사이 아들이 숨이 넘어갈 듯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뱀이 나왔다고요. 지렁이 아니고? 진짜 뱀이야? 아니 진짜 뱀이라고? 아니 내가 딱 저기 물 여니까 갑자기 머리 빼꼼을 바로 닫았어. 40cm라고? 쇼크사 걸릴 것 같아. 아니 40cm라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었기에 둘 다 너무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길이에 대한 감이 없는 아들은 전화로 40cm 정도 되어 보인다고 했었고 손발이 다 떨리는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큰 지렁이만한 새끼 뱀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뱀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에 너무나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장갑을 끼고 뱀을 잡아보았습니다. 집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홍수로 인해 크고 작은 강들이 범람하면서 당분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또다시 뱀이 나타나면 경비원 아저씨께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뱀을 잡을 수 있다면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부랴부랴 마트에 뱀이 못 들어오게 하는 약이 있는지 찾아다녔고 뾰족한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나프탈렌을 온 마당과 집에 뿌려두었습니다. 지금은 11월로 치앙마이에도 겨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올해 유독 날이 찬 것인지 2층에서 잠을 자는데 춥더라고요. 동남아가 춥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치앙마이는 태국에서도 북쪽이라 11월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소율이 친구 어머니께서 집에 놀러 오셨는데 치앙마이가 추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태국에서 패딩을 판매하는지도 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랍니다. 더군다나 태국 집들 자체가 보일러라는 것이 없고 겨울 외풍을 막아주는 벽조차도 허술하고 벽 자체가 얇기 때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시즌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주무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제 담요 이불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무반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불편함은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꼭 콘도가 아니라 무반에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콘도와 비교 시에 가장 편한 것 중 하나는 개인 차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 자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집 앞에 주차 후에 짐을 내리고 정리하기에도 너무 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밤늦게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도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콘도에서는 층간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들면 신경 쓰이고 자제시켜야 하는 것이 정말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살아보면 크게 와닿는 것 중 하나는 습한 동남아에서 빨래를 햇볕에 말릴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겠네요. 이불 빨래도 시원하게 해서 햇볕에 바짝 말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서 음식하고 생활하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이 분리된 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던 무수한 단점들을 안고서도 저희 가족은 콘도보다는 무반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 콘도보다 공간적으로 더 넓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꽉 막혀 답답했던 콘도보다는
조금 더 해가 잘 들고 비가 오면 마당으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낭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이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집 바로 앞 마당에서 배드민턴이며 줄넘기 그리고 주택단지를 산책할 수 있다는 점도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의 집들이 정말 참 잘 지었다 하루하루 많이 느낀답니다. 동남아에 살면서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 그래도 낭만 있는 주택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뱀 따위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남편과 마주보며 얘기했었습니다. 도마뱀, 뱀, 그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 전갈, 개구리,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새로운 이벤트만 없었으면이라고요. 무반에 대한 조금 더 세세한 팁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